네, 마켓노트 시간입니다. 오늘 시작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지만 아무래도 어제 중국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어제 중국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6% 넘게 폭락했습니다. 오늘 미국 시장은 유가 반등에 어느 정도 상승은 했지만 중국 증시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어제 6.42% 급락한 2,74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. 대형주로 구성된 CSI 300은 물론이고 기술주 중심의 선전 종합지수는 7% 넘게 빠졌습니다. 홍콩 H지수도 3% 넘게 하락했는데요.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1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.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었는데 이걸 다 까먹고 재작년 말 수준으로 주가가 다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작년 6월 무렵에 5,166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지금 절반 이상 내렸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19% 폭락했습니다.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지금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. 특히나 파생상품 ELS 투자 손실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. 홍콩 H지수와 연계한 ELS가 지금 현재 37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발행 잔액만 1조 5천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되고 만일 이 H지수가 추가로 하락해서 이 구간대별로 나눠봤을 때 7천선이 깨진다면 누적으로 12조 원의 투자 손실,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렇다면 중국 증시가 언제쯤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외신들의 전망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. 블룸버그는 투자은행 라보뱅크, 차트 파트너스 그룹 등의 분석을 인용해서 중국 증시가 2,400선 내지는 2,500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. 굉장히 부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. 지금보다는 무려 300포인트는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.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가 고점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어서 지난 2007년, 2008년과 같은 급락장이 또 오지 않은가 이런 분석이 나올 만도 합니다. 왜 이렇게 봤냐면 지금 중국 증시 하락의 본질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위안화 환율이라던가 중국 경제 둔화 같은 문제는 상당히 표면적인 이유고요. 실제로는 중국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상태에서 또 유동성 공급을 아무리 지금 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중국이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공개시장 개입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시작을 하고 어제도 4,400억 위안을 시장에 공급했지만 상당히 소용이 없었고요. 하지만 개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지금 높은 데다가 또 중국의 구조조정이나 경제개혁이 아직은 마무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시장이 2,500선이나 이런 더 하락을 하더라도 상당 기간 조정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텐데요. 김우식 차장님,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해서 2,800선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외신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? 예, 사실 어제 작년 여름에 2,850포인트를 음봉으로 밀고 내려가면서 이제 급락 마감했는데요. 왜 빠졌던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 자료들이 이제 어제 속속 올라왔었는데 명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가 없었다는 거죠.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악재들, 중국 경기 안 좋다는 것, 이제 성장률 자체가 꺾였다는 것 알고 있고, 또 거기다 지금 위안화 약세, 이것 때문에 자본 유출에 대한 두려움, 진행 중입니다. 이런 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.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급 쪽이 되겠는데 아마 이게 어제는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2,900포인트, 그러니까 2,850포인트 중요 라인 자체를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겁을 먹은 어떤 손절매성 물량이 쏟아진 것이 아닌가, 거기에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중국 시장을 시총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 하지만은 마치 우리 코스닥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수급 자체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력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중국 시장은 상해는 외국인보다도 기관보다도 개인 투자자거든요. 거의 90% 이상을 개인 투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급락했다가 급등했다는 모습이 나오는 게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, 일단 중요한 것은 이번 주의 지수 자체가 어제 한번 이제 2,850을 음봉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낙폭 만회를 이번 주에 못한다 그러면은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.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 한 내일 정도까지 중국 상해 지수가 만약에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 있다. 다만 이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
유가 변수 같은 경우가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 주에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중요한 것은 이 무너뜨렸던 부분을 이번 주에 만회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폭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일단 중국 지수에 좀 연계된 파생 상품의 투자자분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홍콩 H지수가 또다시 급락하고 8,0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. 이 중국 파생 상품 손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박재훈 차장님,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?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37조가 홍콩과 관련된 ELS가 뭐 만들어졌습니다. 전체 65조 정도 되는데 37조면 50%가 넘는 물량인데요. 일단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겁니다. 해지를 하면서 이 ELS를 해지하는 방식이 주가가 빠질 때마다 홍콩 주식을 삽니다. 홍콩 주식을 사게 되는데 여기서 낙인을 치게 되면 여기서 더 이상 해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수했던 물량들을 한 번에 쏟아내게 됩니다. 홍콩의 시가총액이 4,000조가 조금 넘는데요. 지금 37조 물량,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생각을 해보시면,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1,000억, 2,000억 이렇게 파는 거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데요. 물론 이제 한 번에 37조가 쏟아지진 않겠죠. 네. 그렇지만, 7,000선이 무너지면 10조가 나온다, 20조가 나온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? 10조가 좀 마이너스 치는 물량인데, 기관들마다 해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해지를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10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10조, 20조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물량이 한 번에 나옵니다. 그렇게 되면 홍콩 지수가 빠지게 되겠죠. 이렇게 되면 또 다른 ELS들이 낙인을 치게 되고 여기에 또 물량이 나오고 체인 리액션,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지금 어저께 8,000선을 깨고 내려갔죠. 7,000선 밑으로 내려가면 이러한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홍콩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.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외국인 매도까지 겹친다라고 한다면 홍콩 시장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국내 투자자들도 대응을 좀 해야 될 텐데 국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? 김용식 차장님께서 분석해 주신다면요. 예,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중국 시장의 중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대무역 의존도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? 기본적으로. 그 부분도 있고, 또 센티멘탈 측면에서도 중국 정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. 작년에 가장 부정적인 것은 작년 저점을 깼다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제일 안 좋고,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가 그래도 재정 건전도에 있어서는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. 해서 그 악재 자체가 고스란히 전달되기보다는 조금 감소돼서 전달 가능성이 높고, 특히 이제 오늘 밤에 유럽이나 미국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제 급락 부분을 조금 상쇄했습니다. 다행히도. 그래서 네. 그 영향분은 오늘 추가적으로 만약에 중국에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영향이 있겠지만은 오늘 정도에서 진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영향 자체는 당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